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전에야 아날로그밖에 없었으니까 아날로그 뭐 모토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썼지만 요즘에야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적당한 거, 적당한 수준의 디지털 머신기를 손에 쥐어주고 꾸준하게 연습하게끔 해드립니다. 뭐 SMP나 유륜이나 뭐 메디컬로 넘어갈 경우는 또 다른. 안녕하세요. 아이위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토탈북 156페이지에 샤트 머신 중화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머신 중화에 대한 시술 테크닉과 깊이, 그리고 머신 시술을 중화로 이렇게 목적을 두었을 때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페이지에는 표피가 사람마다 진짜 뭐 0.0005mm 정도밖에 안 되는, 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그 정도에서 뭐 1mm 가까이 되시는 분들까지 그 두께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뭐 표피 두께, 뭐 이거는 솔직히 여기에서 중화에 있어서는 너무 차이가, 그 폭이 크다 보니까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도 조절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리고 텐션과 압에 따른 깊이 조절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잘 남아서 색을 전환시키는 목적을 잘 달성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머신기를 쓸 때 그 각도 조절이라는 게 뭐며, 그리고 깊이 조절, 색을 집어넣을 때 스킬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옆 페이지에 보면요, 45도 각도의 기울기와 25도 각도의 기울기가 있는데, 보통 피부의 상태와 색을 엎어서 다른 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일 경우는요, 90도의 각도보다는 정말 건강한 피부 같으면 90도도 색이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두께감이 해결되니까. 근데 이제 정말 색이 안 들어가거나 표피가 정말 얇거나 진피도 건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혈이 많이 터지시는 분들은 일단 피부 바이오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각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화라는 목적 단계에서는 각도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고, 색을 머금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중화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리고 머신 각도에 있어서 테크닉적인 걸 어떤 사선 각도로 넣어야 될지 또 중요한 거고, 피부 상처 없이 부드럽게 얼룩 없이 그라데이션 조절까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중복 시술 시에는 어느 정도 횟수를 집어넣어야 될지, 이 또한 피부에 따라서 색이 거부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탈각을 완전히 다 시키거나 하는 그 상황을 예측을 하려면, 저희는 완벽한 게 아니라 예측이잖아요, 그죠? 예측을 하려면 지금의 피부 상태에서 몇 번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한 경험에서 필요한 거겠지만, 우리가 시술 전에 뭐 그죠? 얼추 어느 정도 것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또한 오늘 수업이 중화 머신 중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터치는 보통 저는 중화를 할 때요, 색에 따라서 2번에서 3번 정도, 심지어 4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피부 같은 경우는 5번까지도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최소 2번에서 최대 3번까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제 중화에 대한 스킬은 155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에까지 내용과 스킬에 대한
각도는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대로 고무판으로 이동을 해서 각도에 대한 머신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세팅을 좀 해보면 그냥 민무늬판. 자, 오늘은 어떤 색을 입혀야 되는지가 아니라 머신 중화의 스킬에 따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웃라인 테이프를 활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이제 샤트 디스크를 가지고 롤펜을 가지고 이 아웃라인 테이프를 붙여서 하곤 했는데 머신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떠서 아웃라인으로 좀 아웃커버로 붙여서 하신다면은 머신을 할 때도 용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것도 써보고 하나는 안 써보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신기는요. 이 앞전에 제가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썼는데 이 머신기는 국내에서는 지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디서 판매가 되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머신 계단 무늬는 이거 스노우 머신기라고 하고요. 국내 가격대는 뭐 한 20만원대? 요 정도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소리가 그렇게 막 엄청 강하진 않아요. 그냥 좀 부드럽고 모터 자체도 굉장히 크게 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뛰어요. 잔잔하게. 그래서 피부 손상이 좀 많으신 분들은 니들 끝 부분만 확인을 하신다면 앞전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린 게 이 끝부분의 엣지 부분에 뜯어볼게요. 3알이고요. 엣지 부분에 니들 끝만 손상이 많이 안 돼 있거나 높낮이가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것도 하나가 살짝 높아요. 제가 시력이 1.5, 2.0 이래요. 시력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보이거든요. 이게 미리가 하나가 굉장히 조금 미세하게 살짝 높아요. 또는 꺾인 게 있거나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게 살짝 만져도 꺾여서 약간 스크러치가 나는 좀 과한 면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하나만 그러니까 3피 중에 하나만 살짝 꺾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피부 손상을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니들은 거의 한 뭐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불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니들 중에서 저는 골랐어요. 그냥 네, 싼 만큼 잘 골라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하나의 일체형으로 디지털 머신기로 나와 있습니다. 니들은 제가 체장 좀 많이 빼는 편이라서 완전히 다 뺐고요.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소리. 네. 니들 소재가 엄청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머신기는 그냥 상중하로 따졌을 때 하와 중간 사이 정도? 좋은 머신기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스킬에 따라서 원장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발색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머신기가 엄청 좋다고 해서 난 정말 잘해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막 엄청 비싼 머신기 처음부터 몇백만 원짜리 머신기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적당한 머신기의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그러다 보면요 이제 뭐 SMP도 해야 되고 입술도 해야 되고 뭐 심지어는 뭐 흉터 커버도 해야 되고 메디컬에 대한 전반적인 백반증이 있으신 분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머신기에 대한 욕심이 또 생겨요.
그런 좋은 머신기도 또 가지게 되고, 근데 그러기까지 너무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머신기를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머신기를 또 사게 될지 모르잖아요. 계속 저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러 가지 머신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쓰는 건 또 한정돼 있고 손에 익은 것만 쓰게 되니까 돈 아깝잖아요. 그죠? 안 쓰는 건. 응? 제가 써본 결과로는 머신기는 한 3대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용, 이거는 어떤 용, 이렇게 정해갖고 3개 정도. 3대 있으면 충분히 뭐 다양하게 응용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뭐 재료상을 이렇게 쫓아다녀 보시면 내가 필요한 머신기가 보여요. 손에 익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또 이제 강사님들이 또 컨트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직접 찾으러 한번 나서 보세요.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찾다 보면은 좋은 머신기가 나한테 이제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참 쓰게 돼요, 그거를. 학원에서 이것만 좋다 하는 것보다 결국은 나한테 맞는 걸 찾게 되거든요. 내 손에 맞는 거. 자, 길게 해서 디자인해서 옆에서 보충. 자, 지금 어쨌든 옆라인 저희들이 이제 머신 스킬을 다룰 때 옆에서 하잖아요. 그죠? 옆에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각. 자, 선을 많이 써서 디자인을 해보시는 게 디자인 스킬 많이 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천천히 기울기 조절, 두께 조절 하면서 한 다음, 제가 오늘은 한쪽은 아웃라인 테이프를 한번 써볼 거고, 한쪽은 그냥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테이프를 활용을 하실 때는 방법이, 지금 이거 일자인데 잘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자인데 오버라인을 제가 붙여보라고 했잖아요. 오버라인 붙일 때 인당에서 붙어도 되는데, 살짝 이 라인에서 약간 좀 오버 되게끔 붙여주는 게 좋아요. 유수분 다 제거해 주시고, 유수분 제거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거해 주시고 당기지 말고 오버해서 한 두세 번 띄는 건 또 접착에는 문제가 없는데,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만 띄어도 다시 붙여서 하다 보니 잘 쉽게 떨어지거나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탭을 잘 살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살짝 끝에가 마감이 좀 잘 안 됐어요. 자, 이런 거는 불량이라 보시면 돼요. 자, 모든 물건이 완벽하진 않아요. 불량도 하나씩 나오니까 물건에 대한 불량도 잡아내셔야 됩니다. 살짝 오버되게 붙였죠? 자, 이거보다 살짝 더 오버돼도 돼요. 왜냐하면 이 자체의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이 두께감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살짝 더 오버. 그죠? 라인 다 보이게끔 됐습니다. 자, 이제 윗라인도 당기지 말고, 꼬리 부분에서 살짝 오버되게끔 붙이고, 곡선이다 보니까 살짝 당기듯이 붙이긴 하지만 이 모서리 부분에서 잡는 게 좋아요. 자,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줘야 라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붙거든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직선이잖아요, 거의. 그죠?
얼굴에서는 곡선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자, 여기에서는 직선으로 되다 보니 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조금 더 오버해도 될 것 같아요. 롤펜 종류보다 좀 더 오버라인으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기계 머신, 이런 머신기를 다루는 게 오히려 더 이 폭이 더 면적이 리스크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적인 부분을 계산해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런 다음 안 떨어지게 꼭꼭꼭 눌러줍니다. 가끔 뭐 제 방송을 보고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답답할 수 있어요. 기초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빠르게 진행을 하고 제가 하듯이 막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막 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 하는 거니까. 누가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다 잘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초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킬이니까 답답하셔도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소 많이 흔듭니다. 많이 흔들어서 잘 믹싱이 된 상태에서 굴려주고요. 그리고 색소를 자, 빨아줍니다. 이렇게 쭉 빨리죠. 한 요정도 빨고 자, 그런 다음 자, 스윙 한번 해볼까요? 스윙. 자, 스윙을 할 때는 잘 보시면 이거 안 돼요. 자, 왔다 갔다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느냐? 스윙을 하느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은 가운데 껴서 연필 지듯이 자, 움직이는데 이 엄지가 지금 제일 대장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딱 받쳐주면서 중심점을 흔들리지 않죠? 구축이 돼 있죠? 보이시죠? 그죠? 자, 힘 줘서 손이 움직이다 보면요. 깊이 조절이나 앞 조절에서 완전히 실패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부드럽게. 자, 지금 위에서 보기에는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진 않지만 정확한 각도는 지금 한 55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 기울이려면 더 뒤로 빼면 되겠고 좀 더 세우려면 75도 각도로 당기면 되겠죠. 하지만 방법은 손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핸들이 되겠죠. 그죠? 핸들링이 그죠?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잡고 자, 속도는 느리고 자, 조금 느리죠? 그죠? 속도는 느리고 핸들은 빠르게 되면은 니들 끝이 더 부드럽게 튀면서 수지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손은 좀 빠르고 머신의 속도는 느려요. 자, 끝을 천천히 가볼게요. 끝을 꽉 누르는 게 아니라 끝을 들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자, 천천히 가면 색을
좀 더 꼼꼼하고 많이, 그죠? 펌핑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연동이 많이 되잖아요. 응? 연동이 많이 되는 한 군데에 연동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색이 어떻게 들어가요?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연동은 느리고 내 손은 빠르면 그냥 한 줄 쫙 그어보면 통통통통 튀죠.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각도까지 살짝 눕히게 되면 색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용이한 공간이 만들어지죠. 피부 속에. 자, 그럼 머신기 다루는 것도 바로 피부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죠. 고무판에 연습 많이 하시면 스킬이 늘 수밖에 없겠죠. 자, 그라를 주려고 뒤에서부터 텐션 잡고 깊이 조절 잘 하고서 이렇게 줬어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 로스적인 공간이 이 언더 부분이 1mm 정도가 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세우겠죠, 보통. 자, 세우면서 또 각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세우면서 앞 조절. 그죠? 언더 부분 또 깔끔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로스를 없애려면, 자, 그 대신 피부 손상력 생각하시고, 앞 조절 더 약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고무판이니까 손상력은 없잖아요. 그죠? 표현 그대로 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피부랑 다른 건 뭐겠어요. 그죠? 고무판이야. 그냥 100번을 찔러도 너덜거리는 것밖에 없겠지만 피부는 그대로 손상이 갑니다. 그죠? 데미지를 많이 입고 티도 많이 나고. 자, 그러면서 그대로 방향 이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디테일한 면도 여기면 보시면 피부의 면과 명도와 눈썹의 명도의 차이가 그라데이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서 보시면요. 이렇게 가려서 보면은 명도의 차이가 과하지 않고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연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라인과 안의 면적이 좀 차이가 아웃라인 테이프보다는 많이 나죠. 자, 꼬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적으로 라인을 뜨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라인이 좀 더 짙고 안쪽이 더 채워지는 느낌. 하지만 아웃라인 테이프 같은 경우는 끝 면적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초보분들한테는 라인 테이프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웃라인 테이프를 또 써서 이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조금 전에 아웃라인 테이프를 쓸 때 이런 라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라인 부분들이 약간 불량인 것도 있어요. 이제 불량이 만약에 생기면 이런 약간 티가 딱 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요만큼의 흉이 돼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심한 경우는 쓰시면 안 되고 적당하면 써서 보충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는 재료를 또 과감하게 버리시고 좋은 라인으로 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오늘은 머신 중화 고무판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피부 할 때는 양 조절이나 깊이 조절을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한 이 정도는 사실 피부보다는 좀 깊게 들어가고 좀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무판이기에 그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먹히는 거고. 근데 피부 할 때는 자, 이거보다 40% 이하로 앞 조절이나 양 조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오늘은 머신기로 해보는 전체 중화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